정책지향 거의 일본해 위의 독도. 과연 독도가 한국 땅일까 일본 땅일까?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끈질기게 물어뜯는 일본에 당할 수밖에 별 도리가 없으리라 예감된다. 일본 외고들은 국제법과 여론전으로 끊임없이 공략하고 있지만 대처 기능에 한계가 온 듯 수많은 한국인들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SNS의 설문공세에 일본 땅이라는 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독도는 한국 땅임이 분명한데도 일본 왜구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에는 반드시 논리가 정연하게 우리 땅임을 주장해야지 무턱대고 주장했다가는 국제법을 통해 소송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불리한 까닭이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 때 일본의 동해는 영원한 평행선이므로 평화해나 일본해로 한일해로 바꿀 수 있도록 건의했으나 대통령의 철학 미비로 국민을 설득시키는 데 실패하고 많은 비난을 받고 말았다. 그때 천리아가 대통령께 보낸 자료는 분실하고 말았지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보관되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그리고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식장인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맞은편 산 언덕에서 위그름의 독도는 한국 영토라 쓰인 대행 펼치막을 걸고 4일간 안전 월드컵을 위해 기도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예지였다. 안전 월드컵을 위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나오는 대통령의 근심스러운 표정을 읽고 직접 대통령께 메일을 보냈다. 국내외 크고 작은 행사에 기도한 전력으로 안전 월드컵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뜻을 받아들여 흔쾌히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메일을 보내왔었기에 상암동 인근 후미진 마을의 여인숙의 예장을 풀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미숫가루로 흙이진 배를 채우며 하루 12시간씩 안전 월드컵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다. 일본 천황이 참석한 한일 월드컵 개막식장에 독도는 한국 영토라 씌워진 저 문구로 인해 한일 문제, 특히 독도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었으면 이왕 한국 땅인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둘이 뭉실 우리 것이라고 말만 해서는 안 될 일이지 않는가 싶어 문제를 야기시켰던 건 천리아의 예지였다. 일본의 위의 독도는 우리 것일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 천리아가 건의드리는 메일을 보내면 9시 근무 시간과 동시에 읽어보시기에 자주 메일을 보냈던 천리아 허상탁입니다. 혹시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으로 계셨던 문재인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다음 내용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천리아의 건의를 받아들여 뜬금없이 동해를 평화해로 바꿔야 한다고 했으니 깊은 철학이 미비되어 많은 비판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부산의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하여 발언하신 걸로 기억되는데 자료는 기록물 보관법에 따라 저장되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제가 92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선교차 출발하는 KLM 네덜란드 항공기에 일본해로 표기된 동해를 보고 충격을 받고 암담했습니다. 세계의 큰 나라들은 전부 일본해로 표기되었는데 우리만 동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보면 동해와 일본해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평행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동쪽에 있지만 일본의 서쪽에 있는 바다를 일본인들은 절대로 동해라 부를 수 없겠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죽어도 일본해에 속하는 해운대에서 해수욕하면서 일본해에서 해수욕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죽어도 부를 수 없는 대립된 명칭을 서로가 주장한다는 것은 에너지 낭비라 생각되지 않는지요. 독도는 한국 땅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일본해라 표기된 바다에 있는 작은 외딴섬을 한국 섬이라 주장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문제가 될 것이며 언젠가는
외교적 수완에 따라 일본 땅, 일본 섬이 될지도 모를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다고 봅니다. 꼭 남의 땅에 집 짓고 땅 소유권 소송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주장하건대 일본해나 동해는 상대가 절대로 인정될 수 없는 맹칭이므로 한일 양국이 충분히 협의될 수 있는 다른 이름으로 바꾸게 하는 것만이 독도가 한국 땅으로서의 가치를 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 평화의 한일내 등 제3의 명칭으로 외교 역량을 다해 앞으로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 눈밝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나와 구국의 신념으로 초석을 다져주시면 좋겠습니다. 1877년 3월 20일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내무성에 지시를 내렸는데 이것이 태정관 지령이다. 독도는 신라 때 이사보 장군이 점령 접수했고 일본 맹치 때 태정관 지령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일본도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일본은 노략질을 하듯 우리의 신금을 걸핏하면 건드린다. 왜구들의 침략 근성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일본은 절대로 버리지 못할 것이다. 쉽게 말해 청와대에서 내무부 혹은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다면 이는 행정적으로 마무리된 것과 같은 것이다. 태정관이라는 일본 최고 행정기관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내무성에 지시한 문건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노략질을 계속한다는 것은 일본에 의해 독도가 표기되는 한 그런 억지 주장은 끊임없이 존재하지 않을까. 건국이래 지에 있는 지도자가 없어 장작감도 안되는 나무로 가득 찬 산을 방치한 것이나 일본에 의해 우리 땅을 방치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림 설명 1. 김대중 대통령의 허락으로 안전 월드컵 기원을 하게 된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식 때 상암 월드컵 경기장 맞은편 산 언덕에서 4일간 하루 12시간씩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대형 필지막을 걸고 하늘엄 박자목을 두드렸습니다. 저 펼치막 덕택에 독도 문제가 불거진 것은 굶은 것은 제대로 터뜨리지 않으면 안된다 여겨 반드시 우리 땅으로 국제법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겠다는 신념입니다. 그림 2. 1877년 3월 20일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내무성에 지시를 내렸다는데 이것이 태정관 지령입니다. 독도는 신라 때 이사보 장군이 점령 접수했고 일본 맹치 때 태정관 지령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일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막대 먹은 가치관으로 한국을 괴롭혀왔습니다. 일본 아베 수상이라는 놈은 우방국을 적국으로 선언했습니다. 제1전법의 손자인 아베는 CK 정치학부 졸업 감상문에서 조선과 조선인을 다시 굴복시켜 아시아의 맹주로 남고 싶다고 기고했습니다. 헌법을 바꿔서라도 한국을 다시 침탈하겠다는 야욕의 불씨가 곧 독도 영유권에서 출발하리라 볼 때 우린 그냥 두리뭉실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절대로 넘보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해와 일본해를 양국이 공통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바꾸지 않으면 종국에는 우리가 불리하다는 것을 대통령께 깨우치려 각고한 것인데도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위정제와 언론이 미치지 못하는 철학의 유감입니다. 비록 아베 수상에서 서가를 비롯한 그 어떤 놈이 수상이 되든 일본인의 DNA는 그대로 이어져 한국을 속국으로 건드릴 것인즉 우리 내부에 잔존하는 속국 근성의 유전자를 박멸시키고 자존을 지키려 할 때 독도는 진정한 한국 땅이 될 것입니다.
태정관 지령 같은 엄연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일본 땅이라는 노락수에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하는 개소리지만 제발 듣는 길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능한 정권들이여, 너희들에게 정권을 맡긴 무능한 국민들의 수준이 곧 조국의 앞날이라 여기니 애통할 뿐이로다. 덧붙인다면 내가 대통령이면 전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과 인구 밀도가 높은 사람을 바꾸는 걸 첫째의 과제로 삼겠다. 재선충에 노출된 소나무의 수종을 세계 최고의 양질목인 편백으로 바꾸는 일과 피폐된 사람의 정신을 개화시켜 사람 사는 세상의 참 일꾼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제1보를 일본과 만나 동해와 일본해는 영원한 평행선임으로 평화해나 한일해로 바꾸는 게 보다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일본의 위의 독도는 언제까지나 불안할 일이다. 우리끼리 아무리 동해라 외쳐도 이는 상식에 어긋난 명칭일 뿐 객관적인 명칭은 안되기에 하루빨리 동해나 일본해로 불리는 명칭을 양국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 내놔도 상식적인 명칭으로 바꾸지 않으면 일본의 위의 독도는 언제인가 일본 땅, 일본 섬이 되지 말란 법은 없다. 바다 명칭부터 바꾼 다음 독도는 한국 땅이라 주장하는 것은 그나마 남의 땅 위에 지은 집은 내 집이라 우기는 것 같은 무지를 탈피하는 것이라 여길 때 대통령으로서 최고의 외교 역량이 될 것이며 그런 자가 곧 대통령이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대통령 화이팅! 2021년 11월 11일 월일 특파원 천리와 허상탁